2월 24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또 떨어졌습니다. 또라는 말을 드릴 정도로 최근에 뉴욕 증시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상하락 종목들도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우위로 마감했죠. 보통 대형주들이 떨어지면은 러셀 지수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은 동반 하락이 나왔고 현재 빅스 지수도 20일을 기록하게 되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CNN, 피어 앤 그리드 공포지수도 또다시 어제 45일인데 오늘 38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공포지수를 느끼게 되면서 시장은 현재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서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도 급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편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확대 반복 재생산 되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늘 빅테크 종목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나마 엔비디아가 좀 버텨줬는데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계속 떨어집니다. 네,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주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떨어지니까 소프트웨어에 투자했던 뭐가 떨어집니까? 사모펀드 관련주들, 사모펀드 관련주가 떨어지니까 네, 금융주가 떨어지고 금융 떨어지니까 중소형주들 핀텍 오늘 파이낸셜 급락했죠. 은행주들 여기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보고서가 이번에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 인공지능 사태로 인해서 S&P가 급락할 것이다. 무려 2026년도에 이 고점 대비 38% 2006년도 10월이 이제 8,000선이면은 2008년도에는 30%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 38% 이게 왜 떨어지냐? 역시나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네, 최근에 클로드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소프팅 도구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됐죠.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고용이 떨어질 것이다. 밑에 고용에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고용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충격이 될 거고 곧 경제가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 기업들이 재편되면서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퍼질 수 있다. 여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살기가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또 반대쪽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의 극악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고서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저는 반대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승자 기업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네, 승자 기업이 다 그런 이 좋은 것들 다 흡수를 하겠죠. 시장에서 자금을 흡수할 거기 때문에 더욱더 승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 승자 기업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0.35% 그래도 장중에 계속적으로 양보 보여주다가 막판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이랑 은 올라왔는데 날 다 떨어졌어요. 뭐 유가가 떨어진 것도 다행이긴 하긴 한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웬만해서는 좀 떨어지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네, 코르도 마이너스 5% 기록해 이 정도면 뭐 선방이죠. 새벽이기 때문에 1% 안으로 마감하면은 저는 굉장히 선방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요. 왜냐면 샌디스크는 그래도 네. 양봉으로 마감했거든요. 예, 물론 뭐 더 크게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갑자기 여기서도 인버스 사요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걷어지면 돼요. 이란이란 전쟁 안 하기만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 5%씩 오를 겁니다. 지수가. 네, 근데 아직 그게 너무 불확실성이 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이제 관세청에서 잠정치가 나왔는데 수출이 어마무시하죠. 반도체 이 수출 대량이 좀 미친 수준입니다. 예, 미친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것만 봐도 되지만은 안 좋은 것도 봐야 되죠, 여러분들. 예, 주요 품목의 수출 현황을 보시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엄청나게 끌어올렸지만은 뭐가 떨어졌습니까? 자동차 떨어졌고요. 전년 대비 자동차 떨어졌고 철강 떨어졌고요. 네, 석유 제품 떨어졌어요. 우리가
반도체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비중이 높긴 하지만은. 근데 반도체만 오르고 남에 다 떨어졌어. 우리가 5대 수출 품목이죠. 네, 반도체, 석유화학, 승용차, 철강, 네, 그리고 뭐 제조, 부품 이렇게 5대 수출 품목인데 이게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결국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는 순간 시장에서 큰 충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린 준비해야 된다. 예,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조선 사라, 조선주도 사라, 전력주도 사라고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충격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시장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반도체 수출 상승 이끈 건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가 지금 이번에 이 미래시에서 27만 원, 예, 27만 원 또 제시했어요. 미래시세에서. 굉장히 높게 좀 제시했고 목표가가 높아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게 근데 비단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고 글로벌 IB들도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슬쩍 돌아오는 거 아닌가. 제가 뭐 이전에 주간 증시에서도 지금 서학개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또 새로운 파급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점들 이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쉽진 않을 것 같다. 어제 노무라 증권의 뭐 코스피 상반기 목표가 이게 상반기고 여러분들 하반기에 더 올라간다고 제시했어요. 그래서 좀 반도체 사이클이 늦게 끝날수록 우리는 대비할 시간이 좀 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최근에 뭐 블랙록이 투자한 기업들 좋은 분위기 나오고 있죠. 이수 페타시스 슬슬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끝나고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는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요. 네이버, 카카오 계속 언제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CEO 안 바뀌면 안 나가요. 예, 네이버랑 카카오 CEO 이 두 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바뀌어야지 지수가 오른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까지. 자, 아무튼 그리고 미국 민주당에서 트럼프 15% 관세 또 연장 저지할 것이다 라고 있는데 이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에서는 관세를 떼일 수 있는 법안들이 우회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제가 일전에도 계속 이거 관세는 판결 안 하고 미루는 게 제일 좋다. 중간선거까지 했는데 갑자기 관세 판결을 내려버려가지고 지금 시장이 또 엄청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민주당도 중간선거 전까지는 계속 트럼프 흔들어야 돼. 그럼 주식시장 떨어지겠죠. 주식시장 떨어졌는데 이제 선거 앞두거나 선거 끝난 뒤에 시장이 올라. 그럼 또 이제 그게 된단 말이야. 치적이 된단 말이야. 똑같습니다.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 정치인들도 다 똑같아요. 예, 자기 그냥 여기까지 위험하니까요. 자,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실업률이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다. 주 원인이 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이야 라고 이 통계치가 나왔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오르긴 했지만은 폭발적이진 않다 이 말입니다. 예, 뭐 코로나 왔을 때 이런 것처럼 폭발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내려야 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아시겠지만 사실 정치 집단으로 바뀌어버렸죠. 금리를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연준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보다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늦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안 내느냐. 네, 이미 연준은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비트파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금리를 인하를 늦게 하면은 또 경기가 둔화가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워시가 어떤 식으로 또 연준을 바꿀지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안 됐어요. 한 20분 전인가요? 네, 글을 썼는데 또 엄청나게 글 쓰고 뭐 최근에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한테 군사작전 약간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바로 이거 거짓 뉴스다 라고 하게 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매우 비극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최근에 멕시코 또에서 소요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뭐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두목이 멕시코 정부랑 미국 군부대랑 좀 이제 협력해서 사살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 보시면 좀 충격적이에요. 진짜 그냥 갑자기 뭐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뭐 총질하고 불 지르고 그냥 완전히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4주년 앞두게 되면 최근 뭐 이제 뭐 평화협정을 뭐 평화회담 3차례 연속을 했지만은 잘 안 됐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6월까지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시한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가 오늘 이제
그 투표 설문조사 한다고 하죠. 이제 우리 역사할까요? 하면서 설문조사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은 6월 안으로는 제 생각에는 또다시 종료협상 가능성이 제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는 많이 떨어지면 좋아요. 그럼 좀 사놓으면 되니까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랑 한국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부동산 비중이 엄청 높아요. 자산 중에 60%가 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저기 노르웨이인가? 북유럽 국가랑 한국이랑 중국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부동산의 자산이 60%, 금융자산이 60%가 있는 나라가 없다.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흔들리면은 전체적인 자산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시장에서는 충격이 될 수 있고, 중국의 이런 부동산 리스크들이 과연 좀 어디까지 좀, 부진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 자산의 60%, 7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그럼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도 이걸 전부 다 빚내서 투자를 하게 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예요, 소비. 이 자산이 흔들리면은 그냥 주식시장이 올라. 뭐가 좋습니까? 내가 돈을 당장 익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긴단 말이에요. 든든하기 때문에. 내 계좌가 든든하기 때문에. 근데 계좌가 마이너스 막 3, 40%야. 소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든지 현물성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경우에는 소비량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중국 3세대 핵잠수함 진출하게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빨리 핵잠수함 좀 만들어서 좋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그냥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이건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어제 금융위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결국 지분 제한을 10에서 15%로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보시면은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이 최대 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게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지분 제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양지로 가기 힘들어요. 예, 투자를 확대하기 힘들고 이 기업들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나중에 발행한다거나 그럴 때도 거래소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인 회사의 지분이 이 15% 되면 20% 되면은 최대주주가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가 새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경영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뭐 엘리트 CEO들이 하거나 아니면 창업자들이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흥국 시장에서 회사가 크려면은 빠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현대차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현대차가 사실은 재벌 경영에 완전 그냥 모범 사례잖아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게 재벌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의선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전사에서 전부 로봇 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처럼 CEO다. 뭐 이렇게 정말 임명하는 그거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 하려 그러면 주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임원진 반대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반대쪽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우리나라처럼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빠른 정책 전환이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살렸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특수한 상황에 미국도 그 얼마나 많은 그런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견뎌서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제대로 먹고 산 지가 50년밖에 안 됐는데 솔직히. 예,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뭐 이건 뭐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재벌 경영이 조금 더 지속되면 천천히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너무 빠르게 전환하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 회사 지분이 20% 있는 회사랑 50% 있는 회사랑 어느 회사를 더 빨리 굴리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대한다. 난 아니야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에. 서로 뭐 의견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인 것 뿐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지금 너무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한테 호재입니다. 비만약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다. 네, 지금 신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뭐 좀 안 좋게 나왔대요. 예, 성능이 그러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바이킨 테라피틱스 1112가 올랐다는 점도 우리나라도 경구용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뭐 네, 오늘 또 뭐 그렇게 크게 뭐 힘줄 필요 없는 시장이다. 예, 요거 좀 중요하죠. 국민투표 계획을 발표한다. 힘줄 필요 없는 시장이고 어제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
3차 삼복계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수급 들어올 수 있는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짜증을 냈죠, 여러분들. 예, 뭘 짜증 냈냐면은 지금 수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좀 미친 것 같아. 예, 좀 세게 말씀드리면은 좀 정신 좀 차려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뭐 계속 더 사자 그러고 뭐 더 떨어지면 더 추매하고 싶어하고 조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나와요. 5에서 10%는 기본이야.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도파민 부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종목을 더 사려 하냐? 그냥 비교해서 그래요. 내 계좌가 충분히 좋고 내 포트폴리오가 좋은데도 더 사고 싶어서, 더 잘 것 같으니까, 더 돈 벌고 싶어서. 결국 매매를 많이 하면은 수익률 떨어집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근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못 차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어차피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시장 조정 나오거나 좀 하락 나오면 못 버텨요. 못 버티기 때문에 계속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계속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을 때마다 한이에 찼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도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맨날 또 잔소리로 끝나는데 요새 잔소리 좀 해야 돼요. 네, 요새 좀 이상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잔소리 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